가정 환경 중요하죠. 하지만 가정 환경이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사람의 유년기와 가정 환경을 말해볼 테니까 어떤 사람으로 성장을 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여자아이가 10대 때 덜컥 임신을 하고 딸을 출산을 합니다.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딸을 맡기고 돈을 벌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저 멀리 일자리를 구하러 떠나요. 그 아이는 할머니에 의해 길러지는데 할머니는 몸도 좀 편찮으셨을 뿐더러 아이에게 좀 가혹해요. 한 번은 물이 담긴 병에 손을 집어넣었다고 아이를 심하게 구타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9살 때부터 이웃 청년 그리고 삼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까지 계속 성폭행을 당하다가 임신을 하게 돼요. 자기 어머니와 똑같이 10대 때 임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그 아들은 이틀 만에 죽고 말아요. 진짜 14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겪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일을 수없이 겪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단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오프라 윈프리 씨는 흑인들이 미국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에 태어났어요. 가끔 저희 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을 대하는 그 차별 있잖아요. 가끔 보면 굉장히 차별이 심한데 그거에 수십 배가 넘는 차별을 당하면서 커왔죠. 버스 및 식당에는 흑인들 전용 의자가 구석에 따로 있었으니 말 다 했죠 뭐. 하지만 그녀는 2011년 오프라 윈프리 쇼가 종영하기 전까지 30년 가까이 그 방송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전 세계 140여 개국에 방영했으며 수많은 이슈와 기록들을 갈아치웠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인생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니 로빈스의 이야기를 바꿔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강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이 채널은 지식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원래 항상 성공했었을 것 같고 그 성공하기 이전을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또 부유하고 좋은 가정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을 또 느끼고 싹스부터 또 다른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정말로 가정 환경이 이렇게 좋고 부유하고 이런 데서 나고 자라면 정말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살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한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죠. 뉴스나 미디어에서 많이 접했겠지만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못 사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나도 부족함 없이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쟁취하고 성취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쉽게 주어지죠. 저희와는 다르게 살면서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기다리고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배고픈 그 갈망이 부족해요. 사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건 인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가정 환경도 아니에요. 그건 성공을 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어떤 질문에 답을 갈망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답을 찾아낼 거예요. 정말로 성공을 갈망하고 자신의 삶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면 그 답을 찾아낼 거예요. 어떻게든.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을 키울 것이고 인맥이 없다면 그 인맥을 만들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씨 이야기처럼 힘겨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이야기는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저희 나라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강원도 이북 땅 통천군 시골에서 6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요. 그의 아버지는 그가 훌륭한 농사꾼이 되어 가족을 잘 먹여 살리길 바라면서 그런 기준으로 아들을 키워요. 어린 나이 때부터 밭일을 엄청 빡시게 시켜요. 그는 초등학교만을 겨우 졸업했는데 밭일이 워낙 힘들어서 아버지가 소를 판 돈을 가지고 그걸 훔쳐서 몇 번이고 가출을 해요. 근데 가출을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막노동을 하겠죠.
그렇게 막노동을 하는데 하지만 그마저도 아버지에게 붙잡혀서 끌려와요. 아버지가 붙잡아 오면서 하는 말이 야, 대학 나온 놈들도 실업자가 되는 판에 너는 특히 장남이니 집에서 농사나 열심히 지어라 라고 하면서 끌고 와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 몇몇 분들은 아실 텐데 현대가의 아버지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의 가정 환경 이야기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들 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살을 뺄 수 없는지, 혹은 뺄 수 있는지, 왜 상대방과 헤어졌는지, 왜 2024년 신년에 세웠던 목표와 계획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잘 못하고 있는지 등등 말이에요. 특히 무언가가 잘 안되거나 실패하면 항상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저희의 자기 방어 체계예요. 저희는 저런 이야기 뒤에 숨어서 저희 자신을 민낯으로 마주하는 아픔을 외면하죠. 진짜 사실 그 뼈 때리는 팩트는 너무 아프거든요. 하지만 저런 이야기들은 저희 자신을 제한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건 무언가가 부족한 데서 온다고들 생각을 해요. 돈이 부족해서, 인맥이 부족해서, 운이 없어서 등등 말이죠. 하지만 토니 로빈슨은 이렇게 말해요. Lacking resourcefulness is the real problem, not the resource. 무언가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걸 채울 의지와 창의성이 없는 게 문제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의지와 창의성으로 메꾸는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죠. 사실 그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현대가를 설립한 정주영 회장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유명한 일화죠. 지금 생각해도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은행 중 하나인 영국의 바클리스 은행을 찾아가서 5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4,300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당연히 거절을 당하죠. 그 당시 배를 살 고객도 없었고 팔 배도 한 척도 없었을 뿐더러 배를 지을 조선소도 없었거든요. 가진 거라곤 의지와 창의성 밖에 없었죠. 바클리스 은행은 배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을 찾아 배 주문서를 가져오면 돈을 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솔직히 좀 돌려깐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도 이런 미친 사람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데 누가 조선소도 없는 사람한테 배를 구매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죠. 그는 그리스의 선박왕의 처남 리바노스를 수소문 끝에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조선소는 없지만 배를 계약해주면 그걸로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지은 다음에 배를 만들어줄게 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요. 약속을 못 지킬 경우 원금의 이자까지 보태서 갚아준다는 조건으로요. 결국 정주영 회장은 대한민국을 조선업계에 최고로 올려놓는 시작점이 되죠. 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그는 가정이 부유한 것도 영화를 만드는데 재능이 특출나서 유명한 것도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의지만은 확고했죠. 그가 21살 때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투어를 가게 돼요. 그때 투어 코스에서 몰래 벗어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직원들을 만나는 거죠. 만나게 되고 아예 그 다음날부터는 작정을 하고 정장에 서류 가방까지 차려입고 그곳으로 출근을 하게 돼요. 워낙 말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고 태연하게 걸어오다 보니까 그 누구도 그를 막아서거나 의심하고 질문하지 않아요. 그는 새로운 인턴 행세를 하며 조명, 카메라 앵글 및 대본에 관해 현장에서 직접 질문하고 배우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빈 오피스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기 이름을 문에 적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조감독으로 소개하며 자기 오피스에 놀러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친분을 쌓고
기술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감독이 됩니다. 이렇듯 성공을 하는데 부족한 건 성공을 향한 갈망, 창의성 및 의지이지 돈, 인맥, 즉 자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갈망, 창의성 및 의지는 저희가 저희에게 하는 이야기에서 와요.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또 작년을 되돌아보며 이런저런 계획을 짜셨을 거예요. 잘 짜여진 계획 및 방법, 당연히 중요합니다. 성공을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성공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막혔으면 옆에 그 문제를 이미 푼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푼 방법대로 푸는 게 가장 빨리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살을 뺀다고 할 때,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린다고 할 때, 관계를 회복한다고 할 때,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잘 실천하지 못한 계획들을 돌아볼 때 계획이 좋지 않아서 방법을 몰라서 잘 못한 걸까요? 살 빼는 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든지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죠. 탄수화물 및 가공된 식품을 줄여야죠.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죠. 뭐 등등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안다고 다 성공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 주변에는 키토 다이어트니 1일 1식이니 채식주의니 여러 방법 및 계획들이 이미 세상에는 널려 있어요. 저희의 문제는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에요. 말을 우물로 데려갈 수는 있는데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방법이 아무리 좋고 계획이 완벽하다고 해도 그걸 이행하고 끝까지 끈기 있게 뒷받침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왜 살을 빼야만 하는지, 이게 왜 나에게 중요한지, 왜 지금의 내가 살을 결국 빼고 말 것인지, 그리고 왜 난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저희의 이야기를 바꿔야만 삶이 바뀐다고 토니 로빈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의 이야기는 뭐뭐 때문이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로 바뀌어야 돼요.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공이 역경과 고난을 겪지 않고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죠. 이렇게 성공이 쉬웠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이미 누구나 하고 있는 당연한 일이겠죠. 2024년에 사실 신년 계획을 짜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계획이 생각했던 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다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 계획을 왜 해야 되는지, 이 계획을 잘 할 수밖에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설정해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지식을 얻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지금 바로 댓글칸에 2024년의 계획을 써주시고, 그리고 왜 그 계획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함께 써주세요. 2024년이 끝날 때쯤 이 댓글을 돌아보면서 뿌듯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